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7종류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후보자의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투표 전에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투표는 이번 주, 또 본투표는 어느새 다음 주로 다가와 있습니다. 자, 어떤 후보자가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좋은 리더인지 또 적임자인지 또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시면서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충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저희 MBC 충북이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또 유튜브 MBC 충북 뉴스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좌석 배치 그리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한 분들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조기령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조기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의 기조연설과 공약 발표, 그에 대한 검증 질문, 그리고 제가 두 분께 드리는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토론마다 주어진 시간이 있고요. 시간이 다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내려가고 제가 바로 이어서 다음 토론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점을 두 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별히 근거 없는 비방 또 인신공격성 발언은 꼭 삼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딱딱한 토론 환경에서 벗어나서 두 분 뒤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화면이 뒤에 보이겠습니다만 충주의 자랑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뭐 타평리 7층 석탑, 뭐 충주 사과라든지 충주의 캐릭터 충주씨도 보이고요. 호암지의 모습도 보이는데 이렇게 충주의 환경을 쭉 둘러놨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또 환경 가운데서 두 분 또 오늘 토론에 진지하게 또 알차게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후보의 기조연설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에 열어가겠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조기령 후보 먼저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저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년 정말 열심히 바르게 일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등 370개의 기업과 2만여 개의 일자리를 확보를 했고 지역에 부족했던 어린이 어르신 시설과 체육, 문화, 생태, 건강도시 기반을 여유 있게 구축했습니다. 서충주의 공장학취, 축사학취, 문화동의 의료원 자리, 군청 자리, 또 수안보의 와이키키 등 해묵은 난제들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쾌도난마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의 어려운 지방선거에서도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미숙하고 일부 업무에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원칙과 소신을 지켰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항상 나의 이 결정이 공정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였습니다. 성공에서는 열정과 자신감을, 실패에서는 겸손과 신중함을 배웠습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 보답하는 자세로 다시 한 번 더 충주를 위해 일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께 다음 4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마련한 문화, 관광, 생태환경, 건강도시의 2030년 4대 미래 비전을 앞당기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노력하여 대통령 공약 사업에 반영한 12대 국정과제를 조기에 앞당겨서 충주를 확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여러분의 경제 부담을 덜어드릴 교육, 청년, 어르신, 농민 등 14개 역점 사업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넷째, 어떠한 왜곡과 비방이 있더라도 품위를 지키면서 깨끗한 선거를 지키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어서 우건도 후보의 기조연설 역시 2분 동안 듣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 기호 1번 우건도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더욱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무능과 무책임한 시장 때문에 더욱 힘드셨을 겁니다. 이제 장장 8년
불통과 독선이 시정 끊어야 됩니다. 저는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충주시 부시장 그리고 민선 충주시장까지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충주 발전을 위한 공약 6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일상회복 지원금을 성인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중앙 어울림시장을 주상복합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유동인구와 정주 인구를 유입을 해서 구도심을 살려내겠습니다. 또 사직산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만들어서 충주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워터파크장을 건설해서 많은 관광객이 충주를 찾아서 지역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력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일과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건도 후보의 기조연설까지 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제가 두 분께 드리는 공통 질문으로 토론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중부내륙선 철도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1단계는 지난해 12월에 개통이 됐고 지금 현재 2단계 충주 문경 구간이 이제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철도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철도가 지어진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인지, 특히 철도가 지어진 이후에 인구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우건도 후보 먼저 발언해 주시죠. 내륙선 철도가 개통되고 저도 한번 타봤습니다. 충주에서 이천 부발까지는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달리는 아주 멋진 모습을 봤는데 이천 부발에서 다시 수서를 가려면 부발에서 한 번 그리고 수서에서 한 번 또 갈아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다, 환승하기가 어렵다 이런 걸 느꼈고 또 충주서 서울 가는 것이 불편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서울 수도권에서 충주로 찾아오는 것도 역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서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천천히 빨리 완료가 돼야 됩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연관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충주에서 수서까지 1시간 30분 소요되는 것을 50분대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충주 그리고 남해안까지 전철이 연결이 되면 철도가 연결이 되면 충주를 찾는 접근성이 좋아지지만 반대로 수도권으로 몰려 시장 상권이 쇠퇴하게 되고 정주 인구가 감소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처럼 이제 월합산, 충주호, 그리고 탄금호, 수안보온천, 앙성온천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세계적으로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계절 실내 워터파크 조성, 탄금호, 충주호 개발 계획은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제가 마련한 겁니다. 당선되면 임기 내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기령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건도 후보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한 면이 있고요. 우선 지금 충주에서 부발까지밖에 못 가는 열차를 내년 중에 판교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수서까지 연결하는 것은 2027년까지 계획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색다른 관점에서 이 철도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건국대학교 병원장님을 만났더니 제천에 있는 병원하고 건국대 병원하고 의사 선생님을 서로 모셔오려고 경쟁을 했는데 제천에 뺏겼답니다. 그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제천에서는 청량리까지 KTX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전철이 철도가
판교나 또 수서까지 빨리 되면은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다 모실 수 있어서 의료 수준이나 또 연구 수준이나 이런 기업의 수준이 확 아주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관광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업에 주요 관광 사업이 4가지가 그것도 시내를 둘러싼 4곳에 준비돼 있으니까 이 관광 사업을 공약 사업대로 진행만 하면 준비가 갖춰질 것이다. 세 번째, 금각권역에 지금 물류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뚫리면은 물류산업이 발달을 해서 같이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앙성역과 수안보역 주변에 또 살미역 주변 이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한 자체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되어 있고 충주역 주변이 이제 하방들이죠. 하방들의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충북개발원을 통해 용역을 해놨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토지 개발의 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하던 일을 진행을 하면 이건 차근차근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두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 발표를 각자 하시고 이에 대해서 상대 후보께서 검증하는 질문 2차례, 이에 대한 답변도 역시 2차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과 답변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각별히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조기룡 후보의 공약 3분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저희 중요한 공약은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에 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약은 대통령 국정과제에 반영된 12가지 사업입니다. 시장인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멍가게 수준일 수도 있죠. 그러나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을 하면 큰 마트 수준입니다. 충주가 확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죠. 12가지 중에 한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탄금호 일원의 국가정원을 정부에서 조성해 주는 겁니다. 순천만이나 또 울산의 심리대수 가보셨죠. 그런 개념의 국가정원을 충주 탄금호 일원의 여건에 맞게 국가에서 조성해 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돼도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충주 제오계에 휴양 레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 레저타운을 짓는데 가장 어려운 게 정부의 인허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 공약에 넣어놨으니까 인허가 잘 되겠죠. 그다음에 과천 충주 민자고속도로 건설. 지금 충주에서 서울 가려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달리잖아요. 한 방에 갈 수 있는 30분 이상 단축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모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허가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공약 사업을 해놨으니까 인허가 잘 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경제 부담을 줄여드릴 14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1인 1 예체능 교육비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이런 예체능 학원비 어렵죠. 그리고 모든 고교생이 졸업 전에 해외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나이에 외국을 한번 나갔다 오면 안목이 아주 넓어집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교육문화원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반려가족들이 아주 행복해지시겠죠. 어르신 몸풀기 건강 스파를 건립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부 몸이 찌푸둥하고 아주 삭신이 쑤시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찜질도 하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안마도 받고 이렇게 하면은 한 2시간 코스 돌고 오면 몸이 개운한 이런 것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70세 이상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대상포진 한번 걸려보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이거 60세 이상으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시민 골프장. 충주는 교통대 뒷산에 골프장 짓기 좋은 시유지가 있습니다. 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저한테 그걸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걸 왜 남 주느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서 우리 시민에게 싼 값으로 제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 요즘 많이 치시죠. 목계, 앙성, 대소원 등에 제가 다 터를 봤는데 준비도 다 돼 있고 검토가 끝나 있습니다. 확충하고 또 목행 쪽에는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해서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봉방동에 가면은 우리 시유지죠. 그 농업기술센터 자리 여기에 청년 임대주택 32평형 고급 브랜드로 지어서 우리 청년들이 애 낳고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3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조기룡 후보의 공약을 함께 들었는데요. 우건도 후보께서 검증 질문, 첫 번째 검증 질문 시간 1분이고요. 이에 대한 답변 1분 30초 듣겠습니다. 국가 정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국가 정원을 조성하려면 미리
단계가 있어요. 그냥 국가 정원 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천만 그런 것도 2003년에 습지를 지정이 받고 그리고 거기서 또 엑스포를 하고 해서 13년인가 후에 국가 정원이 됐어요. 그냥 마냥 그냥 국가 정원 지정한다, 조정한다. 이거는 단계를 다 건너뛰고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중원종합휴양 레저타운 조성은 이미 오랜 전에 이게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아무 실적도 없다가 다시 이거를 공약을 세웠다. 요거에 대해서도 아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고교생에 대한 그 해외 전 학생에게 해외 여행을 시킨다. 이게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정원이 그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밟아왔고 우선 지방정원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 내에 이걸 완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정원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중원종합레저타운 그 제옥의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죠. 아주 오래됐는데 제가 이 출마하기 전에 원익그룹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고 이행 담보를 하기 위한 보증금까지 납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고교생 해외 연수는 이거 교육 경비를 교육 당국이나 학교에다가 지급을 해서 그 해외 수학 여행을 가는데 경비로 쓰게 하면은 된다는 것을 검토를 끝낸 상황입니다.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선 그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돼야 돼요. 지금 기초가 지금 안 되고 용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지방 국가정원을 만들고 이렇게 절차를 하려면 어디에서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방정원 맞습니까? 국가정원입니까? 지방정원. 지방정원 도지사죠. 국가정원이요. 국가정원이야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국가정원을 만드는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지방정원을 얼른 해줄 테니까 국가정원을 빨리 진행해라.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정부 공약에다 넣자. 그래서 양당 이재명 캠프하고 윤석열 캠프에다 이걸 다 건의를 직접 했고 도지사께서 양쪽 다 다녀가지고 진행된 국가정원은 지금은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 답변.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렇게 너무 의구심 있게 하지 마시고 모든 사업을 잘 되는 방향으로 성원을 해주셔야지 자꾸 죄를 뿌리시면은 그동안에 우건도 후보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엔 평화공원을 하려는 김호복 시장이 원대한 사업도 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하루아침에 다 없던 걸로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마다 너무 의구심으로 보지 마시고 이 되는 쪽으로다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바랍니다. 예. 지금은 이제 답변 시간이 좀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반론이나 혹시 묻다 하신 질문은 잠시 후에 주도권 토론을 좀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우건도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은 경제활동 인구 성인 1인당 20만 원씩을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새롭게 일상을 맞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중앙 어울림 시장을 주상복합 랜드마크로 신축을 해서 원도심을 살리겠습니다. 53년 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에도 한계가 있고 층고가 낮아서 이게 다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상복합 랜드마크를 신축을 해서 한 1000여 명이 상주하고 또 유동인구를 흡수해서 성내동뿐만 아니라 성소동을 원도심을 살려내겠다 이런 공약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실내 워터파크장을 조성해서 충주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심별로 4개의 풀장과 한 300m짜리 워터 슬라이드 그리고 20개 정도의 상점을 넣은 대규모 관광 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꿈을 위해서 청년주택 1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물량 중에서 10%를 청년들에게 배정하고 시유지에 단지형 국민주택 300호 그리고 원도심 재생지역의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3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출산과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출산 축하금 300만 원, 그리고 아동수당은 7세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영아수당 포함 출산 축하금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3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서 행복한 가정의 꿈을 돕고자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시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감소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해서 일손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절별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계절별 공공근로를 순환 배치해서 네. 네. 시간이 일단 다 됐습니다. 우건도 후보의 공약을 여기까지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검증 질문 답변 역시 두 차례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우건도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은 이제 돈을 주로 쓰는 공약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제 유권자들께서도 무엇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들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쯤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상회복 지원금이라는 걸로 해서 그 경제활동 인구에게 20만 원씩을 다 나눠드리고 또 아동수당으로 7세 이하를 50만 원씩 하고 또 출산 축하금으로 300만 원씩 하고 이 총 소요 예산이 당해 연도에는 얼마가 되는 걸로 추산은 해보셨나요? 그걸 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을 한꺼번에 알아들어요. 두 번째, 사계절 워터파크를 민자로 하시겠다는 건지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건지 예산은 얼마 소요된다는 건지 그다음에 청년주택을 1000호를 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은 뭐 주택 공급 물량 뭐 10% 이렇게 쭉 해서 그동안에 실패했던 청년들이 다 외면했던 소규모 주택이라거나 무슨 빌라 뭐 다가구 같은 거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괜찮은지. 네. 답변해 주시죠. 일상회복지원금은 한 36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렇게 집행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수당이요. 아동수당은 약 한 7,2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문제없이 제가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466억 정도 들어가는데 다행히도 우리 노영민 지사께서 공약이 7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공약이 돼 있어서 그걸 이제 상쇄를 하면 우리 시의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워터파크 워터파크 조성은 시유지에다가 시유지 또는 수안보나 앙성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거는 한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00호 주택 공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건물에 대한 10% 정도는 그 시에서 시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 도시 재생 사업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주택도 시에서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공급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질문해 주시죠. 네, 우선 그 아동수당은 지금 정부에서 금년부터 8세까지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거 홍보문이나 이런 데 보면 7살까지만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 정부의 정책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일상회복지원금 360억에다가 아동수당 600을 합하면 1천억입니다. 충주시 1년 예산이 1조 원인데 1천억을 현금으로 빼내면은 주민들 수건 사업이나 생활 그 지원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예산을 이제 필요 없는 예산을 안 쓰고 또 예산이라는 게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도에서도 도비도 이렇게 끌어오고 시비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이어서 다음 토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두 분께 드리는 역시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 모든 지자체의 고민일 수도 있겠는데요. 인구 관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시가 유동 인구는 늘고 있지만 충주에 정착하는 인구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충주시에 이렇게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에 따라서 인구를 유입하고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떤 해안을 가지고 계신지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우건도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지난 4월에 한국고용노동원에 따르면 이미 충주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이제 발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기업을 유치해서 유동 인구는 이제 늘고 있는데 정주 인구가 늘지 않는 원인은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필수적인 것이 의료, 교육, 그리고 문화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동 인구를 충주에 정착시키는 문제와 정주 인구를 증가 대책을 통합적으로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량 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임직원들이 이사 오지 않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우량 기업 유치와 별도로 5대 성장 동력을 육성해서 성장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청년 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결혼과 출산,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설립하고 출산 축하금 300만 원, 그리고 7세까지 아동수당을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숲속에 놀이터 설치,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전업주부들에 대한 일터 마련,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방안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충주의료원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우수한 의료진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주시 차원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예. 자,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인구 정착 또 증대 방안에 대해서 조기령 후보의 보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우건도 후보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유동 인구 중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충주에 정착을 해서 거의 생활 인구가 된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했냐면 저희들이 휴대전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휴대전화의 주소가 충주가 아니면서 충주에 계속 활동하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따져봤더니 한 3만 명 이상이 되고, 아침에 출근하는 교통량이나 또 쓰레기, 상수도 하수도 사용량을 보면 그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들을 쭉 만나서 왜 정착을 안 하십니까? 이사 좀 오시죠 하고 여쭤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주로 수도권에 많이 사시는데 충주에 데리고 오면은 애들 교육이 안 될까 봐 걱정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대학 입시가 우리 참 많이 좋아졌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청신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우건도 후보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생활 환경 미흡입니다. 이 생활 환경을 그동안 계속 꾸준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도시형 브랜드를 원합니다. 그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게 아니라 도시형 브랜드. 앞으로 그래서 도시형 브랜드에 좀 신경을 쓰겠고요. 문화관광, 생태, 건강 4대 비전을 실천하면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배타적 분위기입니다. 너 고향이 어디냐, 어디 출신이야 이러면서 이 좀 녹아들 수 없게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충주시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가져와도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끼리끼리가 아니고 열려있는 도시, 페어플레이하는 도시라는 인상을 줘야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작년 말 이제 인구를 보면 970명이 태어나고 1,700명이 사망했습니다. 충주시는 인구 소멸 지역이지만 그만큼 어렵지만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노력을 해서 현상 유지 이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방에 이 정도 도시도 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간이 잘게 쪼개져 있는 답변 시간 때문에 좀 답답하셨을 수 있겠는데요. 자유롭게 주도권을 한 차례씩 가지고 쓰실 수 있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 주도권 토론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후보당 5분씩 드리겠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주도권을 인정은 해주시되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충분히 좀 보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허위 사실, 비방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조기룡 후보 먼저 5분의 시간 쓰시겠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공약만 얘기하고 조금 뭐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은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요.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이제 주관해서 배달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건도 후보의 그 벌금 700만 원짜리 전과 사실 2개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적시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데 이 내용을 소명하신 거 보니까 부하 직원이 징계를 막기 위해 책임을 대신 져준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읽어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캠프로 전화를 해서 오늘 TV 토론을 가면은 우건도 후보님께 이걸 꼭 좀 여쭤봐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아는 사실하고 너무 다르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직원들이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책임을 뭐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모든 책임은 저한테 매기십시오. 직원들은 다치지 않게 해달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모든 것을 제가 떠안았습니다. 정식 재판을 가서 할 수도 있었지만 정식 재판 가면 내가 직원들하고 다투게 되기 때문에 그 검사가 이러더라고요. 정식 재판 청구할 겁니다. 할 거냐고 묻길래 나는 안 합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시장까지 했는데 내 직원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모든 거는 제가 했다고 해서 저한테만 벌금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다 벌금 받았습니다. 네, 그겁니다. 저는 책임을 졌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직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으면은 적발을 해서 엄정 조치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입니다. 직원들은 승진해 살고 승진해 죽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는데 덮어주면서 내가 다 뒤집었을 테니까 니들은 안 한 걸로 해라. 이렇게 했다면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모든 거는 제가 책임졌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다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또 선거 공보물 사면을 보면은 40년 공직생활 동안 징계 한 번 없었으나 후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떠안고 나왔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 얘기가 무엇인가 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2008년에 7억 원 상당의 불법 전광판을 수의계약으로 설치하도록 직원들에게 강요를 하고 이후에 2억 원을 들여서 다시 시청 마당으로 옮긴 사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후배 공무원들이 우건도 후보가 시키지도 않는데 지들 멋대로 해놓은 것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계획은 내가 지시했고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이었어요. 시장이 결재가 났기 때문에 부시장인 제가 다 책임을 졌습니다. 저는 이제 임기도 졌고 공무원 퇴직할 때도 됐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저한테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책임진 상황이고 직원들 하나도 안 다쳤잖아요. 저는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들은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을 제가 껴안고 나가는 것이 맞지 그 직원들한테 하면 되겠습니까? 직원들에게 국적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관계없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경미한 상황입니다. 거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안 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또 우건도 후보님의 선거 공보물에 보면 아주 크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충주가 인구 소멸 위험 도시라고 하면서 대책은 시장을 교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인구 소멸 위험 도시란 어떤 도시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좀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안 되고 사망자는 많아지니까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출생자는 없고.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전문 용어고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진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 용어인데요. 20세에서 39세의 가임 여성의 숫자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숫자가 0.5가 넘을 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는 0.5가 넘지는 않았고 0.45 정도가 돼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다 지정이 됐고요.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충주시 같은 경우에서 이 정도로 인구 방어를 하고 있는 것도 기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우건도 후보님으로 시장으로 교체가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충주 발전을 위한 공약을 60가지를 준비했어요. 그 60가지만 잘 진척이 되고 하면 충주는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이 될 확실합니다. 네, 유권자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5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건도 후보께서 5분의 시간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 이어가 주시죠. 네, 조 후보님.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조 후보님, 호국 보훈의 달이 의미도 잘 알고 계시죠? 충원탑 주변에는 이런 안내판이 걸려 있습니다. 충원탑 주변에서 무질서한 행락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호국 보훈의 달에 충원탑에서 팔천고 유령탑이 있는 그런 탕금대에서 앰프 틀어놓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시민이 있으면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뜻으로 질문하시는지 계속 질문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막에 화면 보이시죠? 되지 않고요. 예, 해주시죠. 좋은 사람들의 모임 2017년 6월 10일 6월이 보훈의 달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 10일이면 추모 기간입니다. 충원탑과 팔천고원 유영탑이 있는 탄근대에서 앰프 틀고 가수 불러 노래하고 자 춤추고 누군지 아시죠? 거기에다 현직 시장도 노래 불렀어요. 충원탑에는 전몰 국력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조보 경찰 선배님도 거기 계실 겁니다. 팔천고원 유령탑은 임진왜란 때 전사한 8,000명의 우리 선조들 혼을 달래는 뜻에서 그 탑을 세운 겁니다.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아시죠?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죠. 말씀드릴까요? 자, 일반 시민들도 이런 행동을 안 해요. 아주 질문해 주시죠. 몰상식한 처사입니다. 시민들이 좋은 분을 어떻게 보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 위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령탑 옆에가 아니고 탄금대 좀 으슥한 저 구팅이의 숲이었고요. 이게 저를 지지하는 그 시민들의 모임이 조사모가 야유회를 했던 건데 저도 뭐 부득이 가서 인사를 드렸고 그런데 그 조사모 회원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잠입시켜가지고 2년을 따라다니면서 저거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과 동영상이 그 우건도 후보 측에 들어간 것을 보니까 그 배경이 좀 짐작이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잠깐만요. 장소가 아닙니다. 주보님 정직하세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 공약이 정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내드리고 시민들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남이 찍은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모임에서 홍보 영상물로 만들어서 이미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거예요. 어느 날 다 없어졌던데 이렇게 몰상식한 지도자가 시장에 출마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퇴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 왜곡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무슨 위령탑 옆에서 한 게 아니고 탄금대 전체는 탄금대는 시민들의 행락행위를 휴식처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풍도 많이 갔고 너무 이렇게 왜곡을 하시고 또 잡을 게 없으시니까 왜곡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을 만한 걸 관리하려니까 잡아가지고 자, 하신 이거 건 좋을 것 누굽니까? 같습니다.
저는 우건도 후보가 자, 무슨 제 뭐 시- 여성 제 시간에- 성추행이니 뭐 이런 제 얘기 안 시간이니까 하잖아요. 제 시간 끝나시고 이 자리에서 광복회, 사기 군경회, 전몰 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무공 수훈자회, 6.25 참전 전후회, 고엽제 전후회, 월남 참전 전후회, 특수임무 수행자 회원분들께 무릎 꿇고 사죄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그 장소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우기십니까? 한금대 전체는 행락회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옆에 뭐하러 무술공원을 만들고 관광지를 조성했겠습니까? 거기가 무술공원 그 아래쪽에는 카페도 있고 저희들이 위령탑 근처에서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될 수 있는 시민 데가 여러분, 없어요. 제가 선임 시장으로서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네. 죄송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시 후에 주도권 토론 한 차례 더 있습니다. 못 하신 얘기들은 그때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공통 질문 하나 드리면서 열기를 좀 식혀가겠습니다. 충주하면 이제 중원문화의 중심지라고들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뒤에 LED를 화면으로 띄운 것도 이제 여러 가지 풍경들도 있고 그야말로 타평리 7층 석탑 비롯해서 그야말로 문화, 관광 자원이 될 만한 요소들은 충분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이나 단양 인근 지역에 비해서 관광에 대한 활성화가 좀 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아무래도 지배적입니다. 자, 그래서 충주시의 관광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또 앞으로 활성화 방안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우건도 후보부터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관광 활성화하면 참 답답하고 또 속도 상합니다. 인근 제천 단양 보십시오. 제가 도청에 있을 때 관광광장을 했는데 청남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관광 자원했고 특급 호텔도 유치했습니다. 중국에서 관광 여행객을 전 세계를 띄운 경험도 있습니다. 지난 8년 충주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대략 세 가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광 산업, 특히 관광 수요에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라이트월드 보십시오. 또 당구 유람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실패 사례예요. 셋째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관광 분야는 시설을 계획할 때부터 수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충주관광공사를 만들겠습니다. 충주관광공사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익 모델을 만들고 소득 증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광 분야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쟁력이 있는 시설 투자 그리고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 그리고 셋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는 전국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를 대규모 스포츠 경기를 30개 정도를 유치해서 스포츠도 즐기고 관광도 즐기는 스포츠 관광 충주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기룡 후보의 관광 활성화 방안 역시 2분 동안 듣겠습니다. 예, 제가 그 2014년에 당선되고요. 저는 경찰만 했으니까 이 업무를 잘 몰라서 전임 시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좀 조언을 구했습니다. 물론 우건도 후보님도 제가 모셔서 식사하면서 한번 여쭤본 적도 있고요. 그 역대 시장님들이 왜 관광 사업을 시작을 못했을까? 이런 그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 김호복 시장님이죠. 무술공원을 사들이고 조정경기장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쪽에 아주 통큰 한 2천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서 충주의 관광을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또 재선에 실패하시면서 우건도 후보께서 들어서 가지고 이걸 다 백지화하고 이런 식으로 충주에서 이 관광 사업을 하려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해관계를 정리하기도 어렵고 이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초심자들은 할 수 없는 게 이 관광 사업입니다. 저는 이제 8년 됐죠. 이제 그 무엇이 옳은지 실패도 해봤고 혼도 나봤고 욕도 먹어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제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통 크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대통령 공약에다 넣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통령 공약 사업 4개 이것이 성공적으로 다 진행이 되면 이제 충주 관광 사업은 확실히 달라지고요. 주변의 제천 단양의 관광 사업하고는 급이 다르니까 시민 여러분 좀 기다리시면은
길이 열리고 이제 보이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관광은 도심과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다. 뭐 여기서 한 시내에서 30km 떨어진 케이블카, 20km 떨어진 출렁다리, 거기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할지 모르지만 시내에 누가 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 관광 사업은 도심 주변에 4군데잖아요. 제옥에, 또 호암지 주변, 또 탄금대 국가정원, 또 충주호와 그 출렁다리 이걸 통해서 그 종댕이길을 활성화하는 이런 사업들이 다 그 대통령 공약 사업과 연관이 돼서 제대로 잘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제옥의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면 여기에 호텔, 리조트, 마리나, 예술랜드 등 아주 지역의 명소가 될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앞서 진행된 것과 같습니다. 다만 2번 이상 질문과 답변이 좀 오갈 수 있도록 특별히 답변 시간도 상대에게 좀 배려해 주시기를, 충분히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은 5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우건도 후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조 후보님, 그 라이트홀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질문하겠고 잘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요.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 법 적용도 잘못됐고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안 됐다. 또 준공검사 전에 개장을 했다. 또 이거를 무리하게 선거에 개장함으로 인해서 선거에 이용했다. 이런 의혹도 생겼습니다. 또 공무원이 무료 입장권을 배부를 한 그런 사실도 이제 확인이 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4년 동안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 정신적 피해, 행복 추구권을 박탈시켰어요. 말씀해 보세요. 라이트홀드는 그동안에 고소도 많았고요, 고발도 많았고 감사원 감사 또 대법원까지 재판에 의해서 충주시 행정이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다만 지금 우건도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업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면에서 좀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다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이제 원상 회복이 됐습니다. 공원에 가보시면 시민 여러분 불편하신 게 없을 겁니다. 개장 초기부터 원상 회복을 주장하셨던 우건도 후보께서 됐고요. 자, 알았습니다. 라이트월드 측하고 자, 한편이 됐습니다. 되셔가지고 공무원까지 끌어들여서 잠깐만요. 그 라이트월드 그 세계 무술 공원에 라이트월드 완전히 다 철거했다 그러셨죠? 다 철거했죠. 예. 잔재는 여기 한쪽에 비춰봐 모아놨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잔재는 예. 자, 이게 엊그저께 제가 가서 현장 확인했는데 이 철거물들이 방치되고 있어요. 고물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라이트홀드 상인회가 무료 입장권 배부 문제로 공무원 둘을 고소를 했어요. 고발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답변 드릴까요? 알고 계시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네, 4월 17일 제가 이 조중근 의원의 시정 질의에서 이 얘기를 처음 들었고요. 5월 13일 우건도 후보의 TV 토론에서 문제 제기할 때 또 두 번째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5월 됐어요. 19일 날 이분들이 고발을 됐습니다. 했다고. 이게 무료 입장권이 10만 장 이상이 배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몰랐다. 이 무료 입장권은 그 6.13 지방선거 전 4월부터 배부가 됐다 그래요. 근데 10만 장 이상하고 공무원도 일부 개입된 거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정말 무능하다. 제가 조 후보님을 자꾸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무책임하다, 무능하다 이런 말씀을 죄송하지만 쓰는 겁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으면은 직무유기한 거 아닌가요? 지난 자, 조 후보님, 다음 제가 질문하겠어요. 예. 2015년 5월 달에 충주시청 탄금호에서 충주 당뇨 바이오 특화도시 원년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홍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에 8억 원을 조성 시범단지를 만든다고 했다가 한 5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중단됐어요. 그 특화도시 원년 선포식 때 뭐라 했냐면 일자리가 1만 개 그리고 인구 유입이 10만 명 경제 효과가 4억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 어디 갔어요? 당뇨 바이오 답변을 해보세요. 예, 당뇨 바이오 특화 도시를 선포한 이유는 우리가
국가 바이오 헬스 국가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한 겁니다. 충주가 바이오 산업을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께서 처음에 바이오 산업을 시작할 때 그 당시 시장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주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실적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뇨 바이오 진흥 재단도 만들었다가 해산 결의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헬스 저, 국가 저, 산업단지가 제가 지금 이거 제 진행을 시간이니까 하고 좀 있잖아요. 기다리세요. 답변을 아니, 예. 아니 간단하게 해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조보님은 약정서 많이 하고 또 협약서 많이 체결하고 선포식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시작했다가 슬그머니 없어지는 게 많다. 선거 때만 되면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공약을 내거시는 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또 제옥의 광역개발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북대 분원 유치한다고 4년 동안 했는데 아무 시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 후보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5분의 시간 조기룡 후보가 가지고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전 우건도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질문이 아니고 주장이고요. 요즘에 시내에 확성기를 달고 다니면서 일방적 주장하는 트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 저를 공격하는 건데요. 선거 끝나면 물론 없어지겠습니다만은 그 확성기 방송하고 비슷한 토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울림 시장에 30층 규모의 충주 랜드마크를 신축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상인들이 한 50여 명 넘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다시 신축을 하면 그 상인들께는 우선권을 주든지 또 보상을 받고 나가시겠다고 하면 보상을 드리고 나가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어울림 시장의 소유권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충주시에 있죠. 충주시에 있는데 상인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드리겠다는 건가요? 용산상가 아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십시오. 용산상가 아시느냐고. 무슨 용산상? 서울 용산입니까? 뭐지? 그러니까 충주에 오래 안 사셨으니까 저는 말씀하시는데 지연동 앞에 용산상가가 있었어요. 그 한 20개 점포가 있었는데 제가 다 그거 보상 주고 철거한 경험이 있어요.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시지만 그러니까 지금 법률을 충주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이제 그건 옛날 구 터미널 자리에 있었던 그 용산상가 한 20개 점포를 제가 다 보상을 주고 철거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낡은 경험은 경험이 없는 것보다 위험한 겁니다.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내 옛날에 그게 내가 얼마 전 얘기예요. 제- 조금만요 그 충주를 전혀 모르시네. 12년 시장으로 계셨을 때도 벌써 12년이 됐잖아요. 저희들이 이걸 변호사하고도 상의하고 별별 검토를 1년, 2년을 했는데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우건도 후보님은 황제가 아니죠. 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어쨌거나 하신다고 하니까 하신다는 걸 믿고 그다음에 이쪽에 지하 2층, 지상 30층 건물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예.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구역인지는 직접 검토해 보셨나요? 예, 제가 문화재 연구원하고도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봤고 그랬는데 그건 관악공원이 문화재가 있는 거는 뭐 맞습니다. 문화재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어요. 근데 그 관악공원에서 이 어울림시장은 직선거리로 200m 3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상 변경을 해야 돼요. 형상 변경은 충청북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의위원 얘기가 관악공원에 이것이 정면에 남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북 쪽에 2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서북 쪽에 있고 그리고 이 문화재 때문에 200m 넘은 것 때문에 충주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본 사항이고 그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농협 충일점 옛날에 본문당까지 좀 넓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걸 2년 전부터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공약으로 다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거로 보기 때문에 LH를 시켜서 직접 그 파트너로 삼아서 검토도 했고 또 일부 주민들한테 얘기도 했어요.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공약에서 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건도 후보님께서는 보상도 해주고 어쨌거나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유권자들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배설물 공동 자원화 시설을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립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가 축협 관계자분하고 여러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했습니다. 조본님께서는 중앙 정부에서 지원금도 반납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추진을 못했다. 그런데 축산물 배설물을 충주시가 어떻든 책임을 지고 축산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하실 건지만 말씀해 주시죠. 그건 제가 시장이 되면 확인해서. 이거는 장소를 정하는 것이 99%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하겠다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장소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국비 60억을 제가 반납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할 거예요.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는 장소를 정해놓고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또 그 베올리아 코리아를 좀 알고 계시나요? 베올리아 코리아 목행에 있는 거. 말씀하세요. 그 우건도 후보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가지고 5대 성장 전략 사업으로 쓰겠다니까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하는 건지. 네. 시간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수도권 토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혹시 못다 하신 얘기들은 마무리 발언 때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주제별로 제가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면서 두 후보의 생각, 정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어지는 공통 질문은 이제 복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주시의 복지 정책, 특히 이제 요즘은 소외계층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뭐 많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노인, 또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등에서 복지에 대해서 두 후보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조기룡 후보부터 듣겠고요.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다문화 분야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다문화 정책을 이제부터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똑같은 충주 시민으로서 섞여가면서 같이 어울리고 차별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의 그 이민 귀화 가정이 1,430세대고요. 자녀가 1,240명입니다. 이제 계속 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갈라놓는 게 아니라 같이 섞여서 똑같은 충주 시민으로서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표창을 시청에서 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가슴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 정책인데요. 노인분들은 이 어르신들은 원하는 게 다 연령별로 다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원하고 또 어울려서 학습이나 뭐 이런 걸 배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경로당에 계시면서 해주는 밥 이렇게 먹으면서 또 이렇게 말동무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이젠 누워가지고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 계층별로 분야별로 좀 챙겨야 되겠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원하는 대로 100% 해드린 게 최초가 우리 충주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잖아요. 이 삭신이 쑤시는 걸 푹 풀릴 수 있도록 노인 건강 스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정책을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체육관을 제가 신설했잖아요. 이제 복지관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 보건소 옆에다 하려고 했더니 좀 좁고 좀 다른 데를 원해서 우리가 법원 검찰이 나가면 그 자리에 모시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복지관이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교회를 사가지고 이제 확장을 좀 해놨는데 빠른 시기 내에 이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법원 검찰이 너무 늦어지면 다른 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저희들은 택시 이용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지급해드려서 그걸 가지고 편하게 타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2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복지정책 우건도 후보의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르신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대한 복지는 다소 미흡하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제로 일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시설을 보강하고 또 파크 골프장을 더 만들고 또 특히 목행동 파크 골프장은 조명 시설, 주차장을 다시 신설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이제 회고록을 한번 써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뭐 시민 모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미래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어 소통, 문화의 차이, 이 적응이 힘든 것도 있지만 자녀 교육 문제, 가족들 간의 사이, 그 가족 간의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언어 교육과 사회적 편견, 취업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다소 이제 부족합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부당한 시선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제 하겠고요. 그 탈시설 발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현장 인턴형 일자리, 사회 서비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된 가운데 팬데믹 속에서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지역 문화예술인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지역 문화인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죠. 먼저 우건도 후보부터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공연, 전시 활동을 해야 생활이 되고 또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 예술단체는 창작 역량을 이제 높여서 충주만이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생활예술인들이 활동 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예술은 연습실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반드시 연습실을 만들겠습니다. K-팝, 뮤지컬, 무용과 댄스에 재능 있는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작품은 소규모 예산을 여러 군데 나눠주는 것보다는 한 작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각 예술 분야는 시립미술관 건립이 중요합니다. 최근 사전평가에서 이제 탈락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건립 계획과 운영 계획을 다시 철저히 보완해서 꼭 건립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제 충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 문화를 살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좋은 작품을 공정하게 구입하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 향토사와 문학은 예술 문화 발전에 뿌리 깊은 역할을 합니다.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예술 동호회를 위해서 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좋은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기룡 후보의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그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시 자체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다 드렸을 겁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지금 3년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을 2번은 실패했는데 실패가 뭐 결코 헛된 게 아니라서 준비 과정을 3년 거치다 보니까 정말 아주 알차고 좋은 계획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필코 이제 문화도시 지정에 성공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을 지원받아가지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활동을 마음껏 하고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중원문화재단 있죠, 우리.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여기에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를 한 10억 내지 20억만 증액을 하면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공연하고 싶으면 공연, 제작은 제작,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저 시의원 숫자 적다 보니까 올리기만 하면 다 삭감이 됩니다. 요번에 좀 선거 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있어야 되죠. 우리 예술의 전당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이 동네마다 다 그 예술의 전당이 무슨 음악당 마냥 똑같은데 우리 거는 차원이 다르게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이 안에
파이프 오르간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내에 이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예술의 전당은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뭐 저희들이 재심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통 3번 정도 도전을 해야 다듬어져 가지고 된다고 합니다. 탄금대 문화원 있죠. 이거 시내로 옮기고 그 문화원 자리를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서 우륵국악당 분원을 거기다 설치할 겁니다. 우륵은 탄금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충주의 4대 미래 비전인 문화도시, 관광도시, 생태환경도시, 건강도시에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로 같이 가고 있고 그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 대통령 공약에 잡혀 있는 겁니다. 네. 자, 두 분 뭐 긴 시간 토론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기까지만 여쭙겠습니다. 무술축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무술축제 택견의 고장, 택견의 세계화를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무예축제라고도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견해라든지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충주 세계무술공원 운영을 포함해서 무술축제에 대한 의견 또 아울러서 현실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조기룡 후보부터 답변 듣겠고요. 시간은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탄검호 일대의 국가정원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 무술공원 명칭은 거기에 걸맞게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좀 그 복합적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무술을 가지고 축제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시장 당선돼서 바로 무술 축제를 가서 잠자코 계속 지켜만 봤는데 무술 쪽에는 충주 시민이 한 명도 안 오고 각설이 타령하고 가수 노래, 야시장에밖에 손님이 없어요. 이거 지금 뭔가 새로운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제 생각은 무술은 스포츠로서 그대로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 스포츠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축제나 이 문화예술 분야는 우릉문화재를 중심에 세워서 그 쪽으로 다시 재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그런 무술축제에 그 어떤 그 교조적으로 계속 매달려 가지고 불가침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것은 아니고 이제 재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크게 재검토를 하고 무술 중에서도 특히 우리 충주가 뿌리가 있는 택견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택견을 제대로 안 키우고 택견에다가 무술을 씌우고 무술에다가 세계무술을 씌우다 보니까 가장 중심에 코어에 있는 택견조차도 흐지부지되고 또 우릉문화재도 흐지부지되고 뭐 하나가 제대로 이게 초점을 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규모는 적고 또 인프라는 적은 도시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벌리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무술공원부터 국가정원 쪽으로 좀 정비를 하고 무술 축제는 무술은 스포츠로 돌리고 축제는 우릉문화재를 중심으로 재정립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자, 조기룡 후보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건도 후보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 무술 축제가 아마 충주의 택견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20년 가까이 돼서 이번에 개최되면 아마 19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술 축제로 인해서 충주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가 되는 또 홍보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까 조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시민과 같이 호흡을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무술 축제 때문에 세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이미 무술공원에는 무술 박물관 그다음에 무술 조형물 이게 만들어졌고 또 지난번에 유네스코 국제무역센터도 건립이 거기 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또 경제적 효과도 낮다. 또 시민들도의 공감대가 낮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무술축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게 경년제로 할 건지 3년제로 할 건지 이런 것은 다시 검토가 하되 이거를 좀 유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축제는 이제 테마에 맞는 그런 타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맞는 개최 시기, 운영 방법 그리고 수익 구조가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도록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술이라는 테마는 격렬하고 정신적
정신과 육체가 혼을 담아 연마는 이런 분야라서 아주 숙련도와 아주 긴장감이 잘 반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이게 성격이 잘 맞아야 되는데 반복되는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평소에 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1시간 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얘기하시기에는 충분치 않은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만 남겨져 있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릴까 하고요. 못다 하신 말씀들 또 꼭 얘기하고 싶은 것들 이 마무리 발언 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우건도 후보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4년 전 아무 문제 없다던 나이트홀드 어떻게 됐습니까? 수안보 한전연수원 매입 또 어떻습니까? 탄금호 태양광 유람선 멈춰 섰습니다. 당뇨 바이오 사업 충북대 병원 유치도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동안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충주 발전을 위한 공약 60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일상회복지원금 20만 원씩을 성인들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중앙어울림시장을 주상복합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원도심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사직산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충주의 상징으로 만들겠습니다. 사계절 워터파크를 설립을 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충주를 찾아서 그로 인해서 충주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청년주택 1,000호를 반드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그리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시민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반드시 제가 살려내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모든 책임은 제가 시장이 되면 제가 지는 그러한 시장이 되고자 출마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우건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일과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기룡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제가 그 공약을 말씀드릴 때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공약을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요즘 날이 감으로서 고생이 많으시죠. 요즘 농민들 만나보면 농업이 가장 큰 문제가 영농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덜어드리는 방법은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좀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할 일을 기계로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봤는데요. 첫 번째, 외국인 농업 인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네팔 외국인을 이제 모셔오기 위해서 그 협약도 맺고 다 됐는데 그쪽에 선거하고 뭐 일정이 있어서 출국 중지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은 활용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점점 더 늘리고 그 과정에 이제 잡비용이 드는 것을 시해서 농협하고 좀 5대5로 부담해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약 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어르신들 이거 끈 끌고 다니기도 힘들고 기계도 어렵고 그래서 농업용 방제할 수 있는 드론을 대폭 확충해서 드론 방제단을 농협별로 운영하고 이제 요청이 있으면 염가로 방제를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농사가 끝나고 나면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 과일은 공선장에 가고 또 쌀은 또 이렇게 건조장이나 이렇게 RPC로 가고 하는데 이 잡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수료 같은 거. 이거를 농협하고 좀 공동 부담하면서 적절하게 부담을 해서 출하 비용을 좀 대폭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공직 생활만 35년, 전 40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도 뒷거래를 해본 적이 없고 경찰에 있을 때도 승진을 위해서 뒷거래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된 후에도 표를 위해서 뒷거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재난지원금 20만 원씩 뿌리고 나오면은 선거에 유리한 거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것만 정직하게 약속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론의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쉽지 않은 토론 규칙에 따라서 긴 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그리고 역시 유튜브 MBC 충북 뉴스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충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충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잠시 후에 무소속 후보자들의 연설회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 후보자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후보자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연설회는 사전 녹화 방송으로 이 발언 내용들은 MBC 충북과 관련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충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설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은 모두 두 분입니다.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기호 4번 무소속 강문성 후보, 그리고 기호 5번 무소속 최영일 후보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발언 시간은 후보자 모두 10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호 4번 무소속 강문성 후보부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촛불혁명의 불씨를 지핀 존경하는 위대한 충주 시민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청년의 열정과 패기, 그리고 배짱 하나만 갖고 충주시장직에 과감히 도전한 청년 후보 기호 4번 무소속 강문성 인사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에 설익은 풋과일이지만 저는 제 일을 통해 보험왕과 전국 씨름왕, 헌혈왕 등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년입니다. 대한이와 민국이 두 아들의 아빠이자 충주시 앙성면 출신의 촌놈으로 한국교통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를 현실 정치에 접목시키기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충주시장은 아무나 하나, 요즘 충주 지역사회에서 회자되는 유행어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저 또한 많이 부족한 후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덕목은 정직과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마하신 후보님들을 대하는 충주 시민들께서 한결같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혹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3선 도전을 위해 출마하신 현식 시장님은 8년 동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지칠만도 하신데 한 번 더 하시겠다고 욕심을 내십니다. 다른 후보님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전국을 강타한 민주당 강풍에도 불구하고 미투 의혹에 패배한 후보님께서 또 공천을 받고 출마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저와 같은 무소속이지만 무소속이라고 다 같은 무소속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후보님께서는 후배인 저에게 단일화를 위해 양보를 약속해놓고 단 하루 만에 생각이 바뀌셨답니다. 정치인은 약속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성정치에 청산해야 할 패단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충주와 저와 같은 청년 여러분.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정당 공천을 받고 출마하신 기호 1번, 2번 두 후보님께서는 누가 원자랄 것도 없이 또 미투 진실 공방과 라이트월드 타령으로 정책선거 실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사활을 걸고 싸우는 두 개의 키워드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투는 우건도 후보님께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계시는 만큼 피해자분께 써준 합의서 원본을 공개하시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조기룡 후보님의 라이트월드 문제는 충주시와 라이트월드 측이 최초로 작성한 합의서와 이후 약정서, 그리고 변경된 약정서를 공개하면 양측이 어떤 관계에서 출발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업관계로 시작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의 판단 기준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가 거짓말로 유권자를 기만하는지 금방 들통날 것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두 후보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련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충주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같은 기성세대의 잘못된 행동과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청년의 순수한 모습을 통해 올바른 시정을 펼치기 위해 충주시장직을 도전했습니다. 사실 저의 꿈은 정상을 향해 뚜벅뚜벅 한 계단씩 걷기를 희망했으나 반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이며 공정하지 않은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13년 동안 권리당원이었던 민주당 탈당과 함께 충주시장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시민을 섬기고 시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생활 정치를 실현할 강문성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후보님들마다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구상을 통해 충주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선 전국의 기초단체장 후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기업 유치와 관광 인프라 구축에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전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강, 호수, 계곡, 숲, 온천 등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충주시 공무원분들께서 잘해오셨듯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국과장급 공무원분들로 팀을 이뤄 해낼 수 있도록 저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그 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해드리고 더욱더 우리 충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치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제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공약 중 눈여겨보실 대목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행복한 충주를 위해 꼭 필요한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강문성은 청년의 꿈을 안고 충주를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 자랑스러운 충주의 역사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키며 소중한 유산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충주인이라는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실천 방안으로는 첫째, 김구 선생님과 함께 큰 역할을 하신 충주 출신 독립운동가 류재면 선생의 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둘째, 관악구를 역사 공간으로 재편해 문화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충주 역사문화연구소를 건립해 충주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국내 유일의 삼국 문화가 공존하는 충주의 위상을 재등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함께 충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 취임 때도 국가를 애국가를 부르던 분이 바로 충주 동양면 출신의 세계적인 최고의 성악가 베이스 영광철님을 기념하면서 성악 꿈나무들을 위해 성악 콩쿠르를 개최하겠습니다. 국제음악회 개최, 전국 페스티벌 개최뿐만 아니라 메이저급 스포츠 대회 유치와 e스포츠 대회 또한 개최하여 시민분들께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가 발전하려면 청년이 많아야 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로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토대로 현실적인 육아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충주시도 옆 동네 제천과 문경과 같이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산부인과를 다녔던 사람에 한해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산모가 제일 힘든 시기가 100일쯤이 되는데 100일간의 산후도우미를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산후도우미는 경력 단절 여성과 중년의 여성분들께 시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확한 라이센스를 취득 후 시에서 관리 감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돈이 아니라 키우는 과정을 해결하고 그런 생활 정치를 부분을 고민하는 그런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충주의 현실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충주의 의료 현실을 제대로 잡아놓겠습니다. 대안으로 상급병원 유치를 위해 충주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뒤따른다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 응급시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훌륭한 의료진들을 충주로 모셔 우리 충주 시민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충주를 역사문화 도시로 만들어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현실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연말이면 멀쩡한 도로를 부수고 정비하는 불필요한 이런 쓸데없는 예산 낭비 줄이겠습니다. 지역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산을 아껴서 그보다는 우리 충주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현실 정치 하겠습니다. 투표라는 것이 꼭 당선될 사람에게만 찍는 표만이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당선 가능성은 희박한 후보이지만 저와 같이 도전하는 청년을 위해 선택한 소중한 한 표가 충주시를 위한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충주시장 청년 후보 기호 4번 강문성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기호 4번 무소속 강문성 후보의 연설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호 5번 역시 무소속 최영일 후보의 연설 듣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충주로 재난을 극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 시민의 추천을 받아 시장 후보가 된 무소속 충주시장 후보 기호 5번 최영일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당파를 초월한 무소속 시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는 시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세계가 둘로 나뉘어 싸우는 세계전쟁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의 시대입니다.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재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시대에 우리 충주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이긴 패거리들이 다 차지해버리는 패거리 당파 정치를 끝내야만 합니다. 작은 지역사회인 충주에서 네 편, 내 편, 빨간색, 파란색 패거리로 나누어서 서로 배척하고 쌈박질을 하다가는 우리 충주 시민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대 거대 정당 후보의 면면을 보십시오.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후보가 되었습니다. 라이트월드는 국민의힘 조기령 후보의 선거 당선을 위해 졸속으로 기획되고 추진돼서 시민들은 좋은 휴식처였던 공원을 빼앗겼었고, 업체는 사업성이 없어서 망했고, 업체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매일같이 시청을 향해 시위를 하고, 또 충주시를 상대로 몇십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시청에 가면 층층마다 출입문을 통제하는 등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기령 후보는 충주 시민들과 충주시에 손해를 끼친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또 조기령 후보는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보궐선거로 충주 지역이 다시 분열될 우려가 있습니다. 설사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고 3선 임기를 다 마친다고 해도 이번이 조기령 후보의 마지막 임기라서 그 잘잘못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가할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3선 도전을 허용하는 것은 충주 시민에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우건도 후보는 어떻습니까? 지난 2018년 선거 때의 미투 논란에 대해서 우건도 후보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시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려서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우건도 후보는 공중파 TV 토론에서 충주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청주 여성단체가 왜 충주시장 후보 미투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모든 여성들을 모욕하는 구시대적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우건도 후보는 석고 대죄해야 합니다. 우건도 후보는 성적 충원 외에도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충주 재선거를 하게 만드는 바람에 지역사회 에너지가 많이 낭비된 일이 있었고, 또 불법 전광판 설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고,
측근의 승진을 위해 인사고과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적도 있어서 애초부터 후보 경선에서 배제되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잘못을 저질러서 애초부터 시장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후보들이 어떻게 시장 후보가 되었습니까? 바로 패거리를 나누어 싸우는 당파 정치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과가 있고 성적 추문이 있어도 상대방 후보를 이길 수만 있으면 된다는 파당 패거리 정치 현실 때문입니다. 이제 시민들께서 양대 정당 소속이 아닌 시민 추천 무소속 시장을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셔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셔야 합니다. 무소속 기호 5번 저 최영일 후보를 선택하셔서 양대 정당 패거리 싸움질로 인한 충주 시민들의 피해를 시민들의 손으로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심각해져가는 재난 시대에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방법을 제시하는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공약은 제가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당파를 초월하여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실현 가능한 공약입니다. 첫째로 재난시대의 행정은 시민들의 재난 극복을 도와야 합니다. 생존의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는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횟수, 최대한 많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로서 법률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다른 분들보다 방법을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 충주의 의료 환경 어떻습니까? 붕괴 상태에 있습니다. 충주의 의료 환경은 많이 아프면 믿고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뇌경색, 심근경색, 응급 환자는 다른 도시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 치료 시간을 놓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주의 건대병원과 충주의료원이 의료진과 의료기구를 제대로 갖추고 충주 시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실질적으로 충주에서 운영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충주의 노동자는 타도시에 비해서 노동시간은 길고 급여는 낮습니다. 충주의 노동 환경이 타도시 평균 이상이 되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올라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로 충주는 대도시가 아닌데도 시내에서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형편입니다. 이동이 편리하도록 순환버스를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넷째로 재난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나눔과 존중, 사람과 자연 사이의 존중과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새, 나무, 바위에 깃든 기운이나 생명까지도 존중하고 사랑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되살려서 인간만의 편의를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대지를 파헤치고 나무를 함부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복원하고 재난을 대비하는 토목과 건축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사회에서 당파 싸움이 얼마나 지역사회의 힘을 낭비하는 것인지, 얼마나 지역사회를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드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대가 질병과 재해, 전쟁의 재난시대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말로만 지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 폐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재난의 시대에 당파를 초월한 행정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임진왜란 때의 망국적 당파 싸움처럼 재난시대의 당파에 속한 시장은 그 당파를 하지 않는 시민들은 물론 모든 시민들을 다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난시대에 시민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무소속 후보를 시장으로 선출하는 길이 바로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시민 주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시민이 추천한 무소속 시장 후보,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랑이 가득한 충주를 만들어서 재난을 극복할 저 기호 5번 최영희를 선택하셔서 시민이 행복한 충주를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호 5번 최영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5번 무소속 최영일 후보의 연설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충주시장 후보자 연설에 또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 예고해드리죠. 옥천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내일 오후 5시 10분부터 역시 85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많은 분들의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또 오늘 방송된 토론회와 연설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그리고 역시 유튜브 MBC 충북 뉴스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충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충주시장 후보자 토론회와 또 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